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11월 11일 기출문제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의 연럽이는 이렇게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1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테두리는 우리가 출력 형태처럼 하시면 되고요. 시트의 이름은 요 시트의 이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꼭 순서대로 우리가 시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요. 시트 이름을 먼저 꼭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모든 시트의 A열의 연럽이는 꼭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이제 저만 제가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제1작업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제1작업에서 1행부터 3행까지는 행높이를 30으로 그리고 4행부터 20행은 행높이를 20으로 지정을 하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제목하고 또 결제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행높이를 미리 조절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내용 입력이 요 도형 만드는 거나 결제란을 집어넣었을 때 조금 편리해요. 그래서 미리 요거를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시트 탭 있죠? 이쪽에서 더블 클릭해서 시트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1작업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시트 2에서도 제2작업 네, 시트 3번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의 너비를 바꾸실 때는 이제 한꺼번에 시트를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A열에 있는 곳에 가셔서 A열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연럽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1을 써주시게 되면은 한꺼번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에 시트의 연럽이가 A 연럽이로 다 바뀝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꼭 그룹이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제1작업에 왔을 때는 여기 행높이 있죠. 1, 2, 3이라고 하는 게 행높이잖아요. 이 세 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 요거를 3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행높이가 이렇게 똑같이 다 조절이 됐고요. 4행부터 이 마우스를 꼭 4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행높이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내용을 또 입력을 해도 이렇게 딱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행높이를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여기 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로 들어가야 되고요.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죠. 행과 열이 만나는 이 교차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전체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1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에 11로 바꿔주시고요. 또 맞춤에 가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한꺼번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셀이 다 굴림에 11로 되어 있어요. 굴림에 11 다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셀이 요 B사부터 시작을 해서 제2열의 맨 끝에 있는 14예요. 그러니까 B4부터 제2, 14열까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B4부터 제2, 1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를 먼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테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테두리 글꼴 그룹에 있는 요 테두리 보이죠? 만약 요거를 못 찾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에 또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여기 모든 테두리가 나와 있고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일반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좀 두껍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빌드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빌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빌드명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수강 코드 탭을 눌러주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교육 대상, 그 다음에 개강 날짜, 그리고 신청 인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강료 입력을 하고요. 아래쪽에 단위원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를 눌러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셀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단위 땡땡 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에 두 줄을 입력을 할 때는 Alt키하고 그리고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엔터키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뭐를 눌러야 된다? Alt, 엔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면은 교육 장소, 그리고 신청 인원, 그 다음에 또 뭐 눌러야 돼요? 한 셀에 두 줄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Alt, 엔터예요. 요걸 눌러주시고 순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행높이가 조금 좁잖아요. 요거 Alt, 엔터 누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경계선에다 놓고요. 여기 경계선에 놓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용을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요. 쓰시다가 열너비가 좁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늘려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경계선을 넓혀주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열너비는 A열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합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죠. 잘 보셔야 됩니다. 몇 개가 합쳐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요 맞춤에 가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져요. 이 부분도 맞춤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모르고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고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 두 개가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하면서 바로 X 모양이 나왔다. 요거 개선 모양이 나오면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셀 서식에 요 테두리에 가시게 되면은 양쪽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눌러주셔서 양쪽 모양의 X자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합이 다 된 후에는 이제 아래로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영어 대소문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날짜예요. 그래서 날짜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제가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2023인데 20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23 빼기 그 다음에 4 빼기 3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날짜를 잘못 쓰셔서 이 날짜 형태가 잠깐 보시게 되면 날짜를 쓰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게 아니니까 날짜 형식이 바뀌어 버려서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이쪽에 표시 형식에 나와 있는 요 날짜에서 요 목록 단추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쪽에 이렇게 간단한 날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연도 빼기 월 빼기 1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까처럼 나온다. 이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가서 뭐로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간단한 날짜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와서 다시 조건대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우리가 여기 위에 제목서부터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천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에는 천 단위마다 쉼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요. 그리고 여기 가면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천 단위 기호 쉼표 스타일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천 단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열너비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1번부터 이제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대각선, 도형의 우리가 도형과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 도형이 지금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삽입에 가면 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이 사각형 중에서 요거예요. 모서리가 양쪽이 잘린 거. 얘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일행의 중간부터 이 삼행의 요 중간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지열 중간까지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크기는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여기 보면 지열에 이렇게 중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서 도형 채우기를 이쪽에 보면 채우기가 노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꼴에 관련된 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홈에 가서 굴림. 글꼴은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이에요. 그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4예요. 크기는 24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검정 굵게예요. 요 굵게. 그리고 글자 색깔이 뭐냐? 검정 색깔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굴림 24 굵게 검정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글씨를 여기다 쓰려고 하면 커서가 이쪽에 와요. 근데 정중앙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요 맞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다 가운데로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가로 세로를 딱 맞춰 주시게 되면 요 글씨를 이제 쓰실 때 커서가 가운데로 올 겁니다. 이렇게 오죠.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수강 신청 현황.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엔터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글씨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하게 되면 현황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형의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열의 너비를 조금씩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현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결제란은 요거예요. 그래서 결제란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이쪽에다 만드시면 돼.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고 왼쪽에도 요 내용이 없는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칸의 두 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쪽에다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칸의 두 줄을 만들어 주시고 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면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셔서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칸은 좁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좀 넓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너비를 이렇게 반 정도 줄여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약간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셔서 이 부분은 행높이를 조금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범위를 지정하고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확인, 뭐 Alt 엔터 눌러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내용이 들어갔고 옆에 담당, 그리고 팀장,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도 굴림이에요. 그리고 글씨가 다 알아서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 있죠.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하고 군림의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부분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제가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지금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게 모드를 눌러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면 얘네들이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게 아니라 여기 문제에 보면은 자꾸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붙여넣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는 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센터장이 없어졌어. 다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붙여넣기로 가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서 할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아니 여기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붙여넣기를 눌러서 요 그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따로 정말 그림 파일, 도형 파일 이동하는 것처럼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끝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연러비가 조금 좁으면 좀 넓혀서 조절을 좀 하세요. 그 대신 얘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틀리겠죠. 요 끝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얘네들이 원본이니까 범위를 지정하고 편집해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B사부터 J4까지 그리고 G14라 그랬어요. G14면 여기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 I14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채우기 색을 여기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색에 있는 무슨 색깔로요?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 여기 H14셀에 강자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 H14셀을 꼭 선택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우리 여기에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원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가서 어디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냐 하면 강자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그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C5부터 C12까지.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 소통 스피치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소통 스피치가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셀 서식 G5부터 G12 셀 서식을 이용하여 여기 문제에 보면은 숫자 뒤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 뭐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명이에요. 이렇게 예시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5부터 G12 범위 지정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셀 서식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라고 나오면 얘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라 그럴 때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문자 뒤에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뱅이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은 요 골뱅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숫자다 라고 하면 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지금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나왔지만 1000단위가 나오는 경우에는 1000단위 숫자가 들어가면서 뒤에 단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쓰셔도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명. 요 명을 붙일 때는 큰 따옴표 하고 명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명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 따옴표 안 해도 명자 나오는데요. 네, 나와요. 명자가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뭐 엑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큰 따옴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뒤에 나오나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 나타나죠. 하지만 큰 따옴표를 양쪽에다 넣기만 하면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모르고 또 글자 길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셀 서식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신청 인원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꼭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틀리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꼭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H5부터 H12에 수강료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H5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름 상자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수강료라고 쓰시고 정확하게 글씨가 틀렸나 안 틀렸나 확인을 하시고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이름 정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름 정의가 잘못됐다. 그럼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정의에 대한 거를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수식에 가야 돼요. 수식에 가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셔서 요 이름 관리자를 눌러주게 되면은 수강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삭제를 누르고 다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고치면 되고 범위가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못되시는 분들. 확인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을 때 여기에 수강료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은요. 이 작업을 계산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계산 작업은 우리 2, 3, 4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계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계산 작업 하시기 전에 어떤 거,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0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1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에 해당되는 요 행 전체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다 행 전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순수한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조건부 서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쭉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면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 인원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지오 $5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꽁짝 말아 너 여기 있어라 라는 얘기잖아요. 이 절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오, 지육, 지칠, 지팔, 지구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의 고정이 되어 있는 셀로 바뀌어야 돼요. 혼합참조로. 그래서 F4를 두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이 고정이 되어 있고 행은 상대로 바뀌어져 있는 열참조, 혼합참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열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요 신청 인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F4를 몇 번 누른다? 한 번, 두 번. 왜? 지오, 지육, 지치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서식 탭에 들어가서 글꼴을, 요 글꼴이죠? 파랑의 굵게. 파란 색깔 눌러주시고 굵게로 바꿔주시면은 100 이상에 해당이 되는 신청 인원만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100 이상이 되어 있는 부분만 굵게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고 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꼭 저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보기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 ITQ 폴더 여기 안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장한 파일명이 요 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한 일 작업이 내가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눌러주셔야 돼요?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눌러주셔도 되고 하여튼 제 1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2작업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제 2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2작업의 내용은
원래는 필터 및 서식도 있고 또 목표가 찾기 및 필터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11월 시험에서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1작업 시트의 B사부터 H12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 가야 되겠죠? 가서 B사부터 H12면 여기에요.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작업에 가서 어디 셀에다가 B2 셀에다 갖다 넣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요거를 1번 먼저요. 열너비를 먼저 가져올 거거든요. 열너비를 먼저 갖고 오면 열너비만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모두 붙여넣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열너비가 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너비를 따로 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B11부터 G11, B11부터 G11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셔야 돼. 인문, 교양, 신청, 인원, 평균을 입력을 하고 그래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어디 셀에다가 H11이면 여기에요. 그죠? 여기 H11셀에 인문, 교양, 신청 인원의 평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신청 인원의 평균을 여기에다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구하셔야 되는데 어떤 함수가 나왔냐면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죠? D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D 함수죠. 요거는 뭐 D자가 빠지면 그냥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누구에 해당이 되는 인문 교양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에버리지 나왔죠?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있죠. 꼭 뭐를 포함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다 그러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필드라고 나와 있는 거 열번호 또는 필드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신청 인원이에요. 그럼 아까 범위를 다 했으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드에다가 6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6을 적어주시면 되고 요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조건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류가 누구다? 인문 교양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 되고 확인을 눌러주니까 80.333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테두리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해서요. 우리가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바깥쪽을 또 굵은 바깥쪽으로 해서 위아래가 같게끔 통일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마무리를 짓게요. 여기까지 한 거는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한 수식이 이제 우리가 구한 거고요. 목표가 찾기는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뭐를 구하기 위해서 인문교양 신청인원 평균이 현재는 80.33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려면 85가 되려면 누구? 소통 스피치의 신청인원. 소통 스피치에 대한 신청인원이면 요 101명이잖아요. 요 신청인원이 얼마가 돼야 여기는 평균값이 85가 되냐 이거를 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찾기를 할 때는 수식에 들어가 있는 셀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해놓고 우리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면 가상 분석 있죠? 거기 한 목표가 찾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수식 셀이 누가 돼야 돼요? H11셀. 찾는 값은 얼마다? 85예요. 이 찾는 값은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누구라 그랬어요? 소통 스피치 신청인원. 여기를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셀, 인문교역의 신청 평균이 이게 수식셀이 되는 거고 85가 되려면 요 85가 찾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이 얼마? 얘가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게 되면은 목표가 찾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5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조건에 있는 1번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2번을 하셔야 되는데 2번에서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저희 한번 정리하면 고급 필터의 조건은 AND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OR 조건이 있죠. AND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끝나요. 그죠? 문장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OR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나와요? 뭐뭐이거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OR 조건은 다른 줄에다 조건을 써야 되고 얘는 다른 줄에다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AND 조건은 조건이 같을 때는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AND가 나오면 같은 행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 OR 조건이 나오면 어디에다 입력해야 돼요?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AND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교육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면서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되냐면 AND 조건이죠. 그쵸? 그런데 아니면서라고 했어요. 우리 부동어가 6가지가 있죠. 같다, 같지 않다, 아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크다, 초가, 작다, 미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다, 같지 않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강료가 50만원 이상인 자료를 강좌명, 개강날짜, 신청인을 얘네들만 남겨놓으라고 했죠. 문제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필터링 한 다음에 요 부분만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B14에다가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입력을 할 때 필드명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는 교육대상 클릭하고 엔터. 다시 는 수강료 단위원 여기죠? 엔터. 그럼 그대로 글자가 나와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연결을 하는 요 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복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는을 이용해서 거기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다. 누구? 성인이 아니다. 이게 성인이 아니다예요. 그냥 성인만 쓰면은 성인이면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아니다 기호가 붙으면은 성인이 아니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죠. 그리고 나서 5만원 이상이에요. 일시, 100, 1000, 만 5만원 이상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테두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목록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이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이 고급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고급 필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먼저 보면은 우리 결과가 여기 보면 복사 위치가 B18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가 다른 장소가 되는 겁니다. 목록 범위는 이미 이렇게 지정하고 들어왔어요.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말한 대로 어디예요? B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쪽. 조건 범위는 여기.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B1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결과로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강좌명 나와 있어야 되고요. 개강 날짜 나와야 되고요. 신청 인원, 수강료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요. 이렇게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 얘네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오지 말아야 되는 수강 코드, 그 다음에 분류, 교육 대상 있죠. 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 버튼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고
셀을 왼쪽으로 밀기가 선택돼야지 다른 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한 번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제3작업도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게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제2작업이랑 똑같아요. 제1작업 시트의 B사부터 HCB 영역을 복사한 다음 제3작업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제1작업으로 가서 B사부터 H12까지죠.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주세요. 그럼 어디로? 요 제3작업으로 가셔야 돼. 꼭 제3작업을 눌렀는지 확인하시고 B2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부터? 열너비부터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를 하시면 돼요? 모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요 1번에 보면은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 그랬어요. 이거가 제 1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류가 인문 교양끼리, 외국어끼리, 생활 스포츠끼리 이렇게 나왔죠. 그럼 분류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여기 분류에다가 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놓고 정렬에 가서 지금 인문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름인지 내림인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림으로. 그럼 인문교양이 나왔고 외국어 왔고 생활스포츠 나왔잖아요.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좌명의 개수가 1차 부분합, 신청인의 평균이 2차 부분합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모별로 지금 분류로 정렬을 했죠. 그래서 분류별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셔야 돼. 분류별로 강좌명의 개수가 1차, 분류별로 신청인의 평균이 2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셔야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분합. 끝부분에 개요라고 하는 부분 그룹에 가면 부분합 있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먼저 부분합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체크되어 있는 거를 먼저 다 빼는 거예요. 어디만 남겨두고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요. 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류별 강좌명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분류별 강좌명의 개수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분류별 강좌명의 뭐가 된다? 개수다. 요 순서대로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류별 강좌명의 개수 분류별 신청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1차 부분합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체크된 거 1차 부분합 체크되어 있던 거 빼는 거예요. 빼고 다시 또 읽어요. 분류별 신청인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류별 신청인원의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문제대로 읽기만 하면 얘는 끝나. 2번, 3번. 분류별 신청인원의 뭐다? 평균이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열너비는 좁으니까 좀 넓혀주시면 되겠죠. 윤곽을 지우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윤곽은 어떤 거? 여기가 윤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기 그룹 해제라고 나와 있는 글씨 있죠? 이 부분에 체크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같은 말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숫자가 맞는지 105, 90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완성이 된 거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차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할 때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는 이 1, 2, 3번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요. 제1작업의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 그랬고 새 시트로 이동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럼 범위가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의 범위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차트 범위는 요 가로축에 있는 스통
소통 스피치, 그 다음에 체형 교정 발레라고 나와 있는 요 가로축, 수강료하고 신청 인원이죠. 요 소통 스피치라는 거 요 강자명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수강료 부분하고 신청 인원, 요 부분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범위를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에 가면은 차트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세로 막대형, 이게 세로 막대형 차트예요. 눌러서 2차원에 있는 요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차트 이동을 하시기 전에 소통 스피치, 체형, 스토리텔링, 어린이는 필요가 없어요. 요가, 미드를 배우는 영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범위를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에 가서 여기 요 깔때기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가서 어디? 아까 어린이 안 나와도 되고 그 다음 미드로 배우는 영어 없어도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범위가 스통, 소통, 체형, 교정, 스토리, 요가, 필라, 자신업 이렇게 나오죠? 둘레 6개 데이터만 항상 나오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동하기 전에 차트 필터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는 체크를 풀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어디로 간다? 차트 이동으로.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새 시트에 들어가서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맨 앞에 나와 있죠? 이거 맨 끝으로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제4작업이 나와요. 위로 가서 보시게 되면 1번, 2번이 3번까지 다 되신 거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몇 번이에요? 3번. 레이아웃 몇 번? 3번. 눌러주시면 되고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스타일 1번, 여기 차트 스타일 풀러서 여기 1번. 이렇게 변경을 또 해주시면 돼요. 네, 영역은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꾸라 그랬으니까요. 홈에 가서 굴림의 여기 굴림의 크기 얼마로요? 1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질감, 분홍, 박엽지로 하라 그랬는데 이건 맨 끝에 서식 가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으로 가야 되겠죠? 요 파랑 박엽지 옆에 분홍 박엽지, 요 분홍 박엽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이 이쪽에 여기 안쪽 계열이 있는 안쪽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번? 6번에 제목 서식. 이 차트 제목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인데 요거는 홈에 가서 바꾸시면 되고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요 흰색 배경 1라고 뜨죠. 요거고 테두리는 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테두리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홈에 들어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크기가 얼마요? 20. 그리고 굵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그대로 써주세요. 인문, 교양, 및 생활 그리고 밑자가 이렇게 안 써지네요. 생활, 스포츠,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제목 서식도 다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7번을 해주셔야 이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서 바뀔 겁니다.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청 인원이 잘 안 보여.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 보이지도 않죠. 이럴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돼. 가서 어디를 신청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여기 보조축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눌러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표식은 이런 게 표식이죠. 얘를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이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 채우기에 가서 표식 옵션으로 내려가셔서요. 여기 모양을 무슨 모양으로요? 세모. 크기는 얼마다? 10.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 여기가 선택이 될 때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되었으니 하나만 바뀌어요.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식에 가서 이 표식 옵션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 요 레이블 값을 넣어주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레이블 값 어디? 여기에 있는 게 레이블 값이에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눌러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 바깥쪽 끝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여기를 눈금선 더블 클릭해요. 눈금선에서 스타일을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라? 요 파선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요 부분에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면은 이 부분이 수정이 돼요. 그죠? 요 눈금선 아무 곳에 한 군데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 요 대시 종류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축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기본 축하고 여기는 요 보조 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기본 축을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는 바꿀 게 없어요. 보조 축은 0 다음에 30인데 여기는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0이 돼야 되네요. 15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네, 기본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이 돼야 돼요. 30씩 커졌어요. 여기 보면은 최대값이 150이고요. 0 다음에 30 다음에 6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조절이 됩니다. 네, 법내명. 법내라는 건 어떤 게 법내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법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보니까 수강이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법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수강료를 위에 있는 뭐로 눌러서 편집.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 넣으라고 나와 있죠. 여기 삽입에 가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치 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이렇게 검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그냥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기 강좌. 근데 글씨가 가운데 안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홈에 가서 맞춤만 가운데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글씨가 두 줄로 되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두 줄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클릭했는데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늘려서 조절하셔야 돼요. 그쵸? 지금은 상관없죠. 그냥 한 줄로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 요 바깥쪽에 검정, 여기 검정, 요쪽에 검정, 요쪽에 검정, 네 군데 검정이 있어요.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서 클릭해서 우리 서식에 가서요.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 한 번씩 누르고 이렇게 가로축도 눌러주시고 보조축도 눌러서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시트 이름은 1, 2, 3, 4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함수 문제는 보니까 if, mid, rank, 인덱스 매치가 이렇게 오랜만에 인덱스 매치가 나왔어요. A형, B형, C형 중에서 A형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함수 문제를 풀 때는 6번부터 거꾸로 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6번은 매번 V룩업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6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6번에 가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개각 날짜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 셀에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강자명에 대한 개각 날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H 여기다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 클릭하고요. 우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룩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V룩업 함수 나오죠? 들어가서 맨 첫 번째 룩업 밸류라고 나와 있는 거는 H14셀이 돼야 되는 겁니다. H14셀이 돼야 되고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게 범위라 그랬죠? 어레이, REF, 렌지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표 범위야. 이 표 범위가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밑줄 쳐놨던 거 있죠? 강자명에 대한 개각 날짜. 이 부분이 범위예요. 여기
강자명에 대한 개각 날짜. 이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범위 지정한 표 범위에서 개각 날짜가 1번, 2번, 3번, 4번에 있죠. 요 콜 인덱스 열번호가 여기가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번.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내가 소통 스피치를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개각 날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에 대해서 0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가끔가다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얘는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어서 그런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서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돼요. 더 다른 날짜를 눌러봐도 바뀌죠? 네, 이렇게 한두 개만 바꿔보시고 다시 소통 스피치로 오면 됩니다. 네, 2번은 최저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된 이름 이용해야 돼요. 여기 수강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기 수강료라고 이름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최저 수강료 하다라고 하면은 미니라는 함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미니 안 나오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스몰이 나왔어요. 이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K번째가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제일 작은 거니까 1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스몰. 네, 스몰이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어레이 나오죠? 어레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강료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돼. 이게 범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범위를 지정해서 수강료가 나왔지만 수강료라고 써도 여기 옆에 이렇게 나타나요. 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K 몇 번째로? 첫 번째로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최저 수강료는 4만원이 됐어요. 그죠? 이 5번에는 맥스, 민, 라지, 스몰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몰이 나왔습니다. 4번 문제는 인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인문교양 중에서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한 다음 뒤에다 명자 붙이라는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뒤에다가 이렇게 명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뭐가? 인문교양. 분류가 뭐에 해당이 되는? 인문교양에 해당이 되는 Dmax가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죠? 더 Dmax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신청 인원이에요. 신청 인원이면 몇 번?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 열번호는 6. 조건은 어디가 된다? 분류가 뭐에 해당이 되는? 인문교양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 신청 인원이 가장 큰 게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1명이에요. 확인 눌러주시고 요걸로 끝내면 안 되고 뒤에 명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M% 넣어주고 뒤에다가 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1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있는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는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수강료. 그러면 결국에 답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 필라테스에 있는 수강료 45,000원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라는 함수는 뭐냐? 열과 행의 일치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범위를 요렇게만 지정하면은 얘는 1행의 1열, 얘는 1행의 2열, 그 다음 여기는 2행의 1열이 되고 2행의 2열이 되잖아요. 그 범위 지정한 곳에서 특정 행열에 위치한 값을 출력하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인덱스예요. 그럼 먼저 인덱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덱스로 들어가 주셔서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 들어가시면 돼. 그럼 여기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어레이는 범위라 그랬잖아요. 어레이 렌지 REF. 요 범위는 지금 어디가 지정이 돼야 되냐면 요 강자명에 지금 필라테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자명부터 수강료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롤이라고 하는 건 행이고 컬럼이라고 하는 건 열이에요. 이거는 행이에요. 롤. 여기는 행이 됩니다. 행번호. 여기 행번호라고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번호예요. 그런데 이 열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쪽이 1번이고 2번, 3번, 열, 4월, 5월, 여기 6월이죠.
6열이 되죠. 우리는 수강료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여기 열 번호는 뭐를 적어주면 돼요? 6을 적어주면 돼. 이게 나왔든 수강료가 여기 있고 체험결정 별내가 있든 여기 6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번호는 이 필라테스가 어디 안에서 여기 안에서 요 필라테스라고 하는 게 몇 행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보면 알 수 있긴 하죠. 1, 2, 3, 4, 5, 6, 7인데 여기다 그냥 7이라고 적을 수는 없죠. 요 필라테스가 여기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 매치라고 하는 요 인덱스 여기 매치라는 함수로 그 행번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우리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매치 요 매치 함수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룩업 밸류 나오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필라테스야. 요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배열 찾으려고 하는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죠.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죠? 맞죠? 요 C11이라고 하는 필라테스가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0을 꼭 써주셔야 돼. 0입니다. 그러면 여기 45,000원이 지금 나오죠. 7행이 나왔어. 그래서 확인을 눌러줘서 4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풀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인덱스에 들어가서 저는 이 배열을 그냥 신청 인원만 그러니까 수강료가 나와야 되니까 수강료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기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수강료. 그리고 열번호는 1번을 쓰면 돼요. 얘는 그냥 1열이니까. 그쵸? 그리고 요 행번호는 똑같이 아까처럼 뭐로 들어가서 매치로 들어가서 이 필라테스가 어디에서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라고 한다. 0을 써줘도 45,000원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풀어도 정답 처리는 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풀 때 그 브이로그업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범위가 어디부터 요 강좌명서부터 어디에 해당이 되는 수강료까지. 열번호는 1, 2, 3, 4, 5, 6, 7이죠. 열번호는 7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요 행번호를 구하는 것만 매치로 구해야 되겠죠. 어디? 필라테스가 어디에서 요 전체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그걸 찾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요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맞는데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눌러주고 요 행번호가 열번호가 1, 2, 3, 4, 5, 6인데 그죠? 이걸 7로 적었네요. 제가. 그죠? 6이었죠? 6.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범위가 요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열번호는 6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만 지정하면은 열번호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인덱스에 나와 있는 요 전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렇게만 지정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만 지정하면 그래도 돼요. 그럼 1, 2, 3, 4, 5가 되는 거지. 그때 열번호 몇 번이 돼요? 5번이 된다라는 거. 근데 문제 자체에서 이 필라테스가 강좌명이잖아요. 그 다음 수강료니까 여기를 박스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한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인덱스 매치에 대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 신청 인원의 무슨 순위? 내림차순 순위네요. 그죠? 순위 함수 랭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랭크.eq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겠죠. 누구를? 신청 인원. 요 신청 인원 101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서? 요 전체에서 몇 등 했냐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RF 범위죠. 요 범위. 랭크 함수에서 요 범위는 무조건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 올더는 내림차순일 때 생략을 해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오름차순일 때만 여기다 1 적어야 돼요.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야 되는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꼭 1을 적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if 함수가 나왔는데요. 수강코드의 네 번째 여기 수강코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네 번째 글자 1이 나오면 제2강의실 2가 나오면 제3강의실 3이 나오면 제4강의실로 나오게 해주래요. 그러면 if 함수 우리가 몇 번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경우에 if 함수가 몇 번 들어가야 되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옆으로 좀 가서 보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제2강의실
제3강의실, 제4강의실로 구하라 그랬죠? 입력을 해야 되는 게 3개예요. 그럼 3 빼기 1 하면 if의 개수는 뭐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는 2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야 돼요? if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이 이 mid라는 함수가 나온 이유는 요 수강 코드에는 4번째 글자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mid 어디에서? 수강 코드에서 4번째 글자. 4번째부터 몇 글자? 한 글자가 필요한 거죠? 4번째 글자. 그래서 우리가 left, right, mid. left는 왼쪽부터, right는 오른쪽부터. mid는 어디 몇 번째부터 몇 글자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요게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근데 여기에 1을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은 문자로 취급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가 양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가 양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강의실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제3 강의실 쓰고 싶은데 제4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if로 들어가셔서 다시 mid 수강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4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오면 얘네들 이 문자가 다 문자로 인식이 돼야 돼요. 숫자가 나오든 문자가 나오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3 강의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4 강의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일 때는 제2, 2일 때는 제3.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4 강의실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 안쪽에만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요. 최종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좀 흔하지 않게 좀 자주 나오지 않았던 함수가 나온 게 인덱스 매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접수해서 시험 보시거나 또 이렇게 11월 달에 특별 시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최신 기출문제 3개월 정도치는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 부분을 좀 더 좀 정리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함수 이것만 풀자 1탄, 2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함수를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함수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안녕.